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속 시원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제 남편이 시댁을 뒤엎던 그날을 말할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했던 온갖 서름이 한 방에 해결되던 그 순간 말이죠. 사실 저는 결혼 전만 해도 시집살이가 뭔지도 몰랐던 철없는 여자였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워낙 다정했고 시부모님도 겉으론 좋게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댁살이를 시작하면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네요. 그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남동생을 곱게 키워주셨죠. 특별히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재벌 딸은 아니었어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한 중산층 가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당시 중소제조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 첫눈에 호감이 갔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이 좋았죠. 소개팅 자리에서도 허세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지금 작은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정숙 씨 같은 분을 만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시절 남자들도 허세 부리기 바빴는데 남편은 진솔했거든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도 챙겨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위로해줬거든요. 정수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지? 표정만 봐도 알겠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우리 정숙이 표정 전문가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 그래? 그럼 우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부터 하자. 전에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파스타 맛집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배려해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남자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행복하겠다 싶었죠.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죠. 시아버지는 그런대로 괜찮으셨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상호야, 얘가 요즘 네가 만난다는 그 아가씨니?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대놓고 품평을 하시더군요. 키도 그냥 그렇고 얼굴도 평범하네. 우리 상호가 말하길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시대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 그리고 얼굴 예쁘면 얼굴값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 그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 직업이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조건을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어른이 물으니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내심 기분이 영 그랬죠. 더 가관인 건 시누이였어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애가 대뜸 저한테 반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시누이 되는 건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내가 손윗사람인 거잖아. 아, 네. 제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나서서 한 소리 해줬어요. 편하게 해. 무슨... 정숙이가 그래도 너보다 5살이나 더 많은데 존댓말 써야지. 오빠는 벌써부터 팔불출처럼 구네? 여자친구가 얼마나 여우짓을 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잡혀 살 거면 엄마랑 아빠한테 오빠 결혼 허락하지 말라고 할 거야. 25살이나 먹은 애가 하는 말이 참 어이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와서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수주제 참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부터 시댁살이를 하게 됐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아직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혼자 살림을 차리려고 그래?
어른 밑에서 살림 배우고 돈 좀 모으면 그때 나가는 게 순서지.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성급해서 탈이야. 하시면서 무조건 합가를 고집하셨어요. 남편도 정수가 조금만 참자. 돈 모으면 바로 나갈 거니까 하면서 절 설득했고요. 예상은 했지만 합가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죠. 내가 너한테 살림을 떠넘기는 거라고 혹시나 오해 말아라. 다 너 가르치려고 이러는 거야.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좀 쉴 때도 됐고. 그때부터 5식구의 밥이며 빨래, 청소 같은 것들을 홀로 도맡아 했는데요. 집안일이 왜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는 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도 집안일은 끝없이 쌓이기만 했어요. 화장실도 맘 편하게 갈 수가 없어 방광염에 걸렸고요.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그런가 살이 5kg이 넘게 빠졌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예고했던 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 잔소리하고 트집 잡기만 바빴죠. 심지어 시누이 속옷 빨래까지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상미 속옷도 네 거 손빨래할 때 같이 좀 빨아라. 속옷은 너희 시아버지랑 상호도 있는데 세탁기 돌리기 좀 그렇지 않니? 네?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 속옷을 제가 손빨래하는 건 좀... 같은 여자끼리 뭐 어때서 그래? 애가 아직 어려서 빨래하는 법도 제대로 몰라. 백날 잔소리도 듣질 않는다고. 25이나 먹은 애가 자기 속옷 하나 빨래를 못한다니 참 기가 막혔지만 그냥 참았어요.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어차피 남편도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다 알고 있어서요. 내년 분가를 목표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경제 불황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던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백수가 된 남편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미뤘어야 했는데. 괜찮아 여보.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신혼인데 내가 백수라니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할 게 뭐야. 다시 취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든 이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한동안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당시가 경기 불황이라 쉽지 않았죠.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정수가,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야. 공무원?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망하면 끝이구나 하는 거야. 공무원 되면 적어도 잘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물론 공부하는 동안은 벌이가 없겠지만 지금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따로 생활비도 안 들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말인 즉슨 시댁살이를 연장하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싫었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하고 싶다면 나도 응원할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힘내자. 남편이 공시 공부를 시작한 뒤로 시댁살이는 더욱더 지옥같이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걸 제 탓을 했거든요. 이래서 집에 사람을 신중하게 들여야 하는 법이야. 남자 팔자 잡아먹는 여자 만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어머님, 그 이 회사 망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 전에 내가 너랑 우리 상호 사주를 봤었는데 네가 화기가 많아서 우리 상호 잡아먹을 사주라고 했어. 그때 어떻게든 결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님, 그런 미신을... 뭐? 미신?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시애미 앞에서 꼬박꼬박 말 대꾸야? 됐고 얼른 가서 저녁상이나 차려. 마당 청소도 해 저물기 전까지 다 해놓고.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막말과 홀대에 얼마나 마음을 다쳤는지 몰라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의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였어요. 남편은 새벽 일찍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런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도시락을 싸줘야 했어요. 도시락 싸보신 분들 아시죠?
살림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삼시세끼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맘 같아선 그냥 밖에서 사 먹으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외식을 맞닥쳐나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 공부하는 애한테 어떻게 밥을 사 먹으라고 하니? 집에서 정성껏 건강하게 만든 걸 먹여야 머리도 잘 돌아가지. 하시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상우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라. 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데. 라면서 설거지할 때도 약한 물에 살살하게 했고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엔 세탁기나 청소기도 돌리지 못하게 했네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매년 낙방하기만 했어요. 벌어들이는 돈 없이 시부모님한테만 의지해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 관한 거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제겐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셨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화장품이 다 떨어져 맨얼굴로만 다니고요. 떨어진 속옷이나 양말은 바느질로 기워 입는 지경에 달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 먹는 사치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친정 부모님한텐 속상해 하실까봐 절대 티내지 않았는데요. 그런 딸 자식의 속사정을 뻔히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이 제 계좌로 다달이 돈을 보내오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다시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까지만 받으라 하시면서요. 처음엔 거절했는데요. 아무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만큼 결국 그 돈을 받게 됐네요. 그걸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포도도 3년 만인가 사 먹었고요. 다 떨어져 누더기가 된 속옷과 양말도 싹 바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그 사실을 눈치채셨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 추궁하기에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급기야 저한테 남편이 모아둔 비상금을 훔친 게 아니냐면서 추궁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네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호 돈 훔친 거 아니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머님, 제가 그이 돈을 훔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인데. 그래서 결국 상호 비상금 쓴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돈으로 먹고 살았어? 아니에요. 그이한테 비상금이라고 할 만한 돈이 어딨어요. 있다면 진작에 어머님 드렸겠죠. 이 돈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에요. 뭐? 너희 애미애비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모함하지 말아주세요.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었는데요. 그때부턴 또 다른 난관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더군요. 네? 생활비요? 그래. 솔직히 너희 둘 다 큰 성인인데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1원 한 푼 안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동안은 너희가 돈이 없으니 굳이 말 안 했다만 이젠 너희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이 있잖아. 아니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아직 시험 준비 중이고 그 돈은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 하라며 주신 돈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돈 정도는 줘야지. 솔직히 너희 부모가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우리가 꽁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해? 애초에 분가를 반대하면서 시댁살이하며 돈 모으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말을 바꾸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신혼집을 구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님이 주시는 돈 중 일부를 떼어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멀쩡했던 가구와 가전을 하나둘 갈아치우면서 제게도 돈을 보태길 요구했거든요. 에어컨, 김치냉장고, 심지어 시부모님 침대와 화장대까지 전부 제가 돈을 보태 새 걸로 구매하셨네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지만 정수가 조금만 참아줘. 내가 합격하면 다 해결될 거야.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줘. 라는 말만 돌아왔거든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보여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매달 부모님한테 받는 돈 중 절반은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로 나갔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 학원비와 교재비로 들어갔죠. 그저 하루빨리 남편이 시험에 합격해 분가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그런 제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이듬해 드디어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수가 됐어! 합격했어!
남편이 전화로 처음 그 소식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여보 축하해. 고마워 정수가.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시어머니도 그날만큼은 우리 상호 정말 대견하다. 정숙이 너도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이 공무원이 되고 1년 후 드디어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전세의 작은 투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수가,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응 여보, 이제 진짜 신혼생활 시작하는 것 같아. 남편도 저만큼이나 설레어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론 축하해 주셨지만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이더군요. 분가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구청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고 저도 따로 회사를 다니면서 둘만의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시어머니 눈치도 전보다 덜 봐도 되고 더는 생활비를 안 들여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때로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주말이면 남편과 단둘이 나들이도 다니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죠.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분가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를 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수가, 다음 주에 너희 시아버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는데 용돈 좀 보내줄 수 있니? 네? 용돈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얼마 보내줬네 뭘 해줬네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30만 원만 보내줘. 그 상호 월급에 네 월급까지 있으면 얼마나 여유로워. 말이 부탁이지 당장 내놓으라는 강요나 다름없었어요.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돈을 보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2번, 3번씩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정수가, 상미가 친구 결혼식 가는데 축의금이 없대. 20만 원만 보내줘. 정수가,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수리비 50만 원만 좀 보내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어지간히 급하면 그랬겠어. 상미도 아직 제 밥벌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드려야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거기까진 저도 자식된 도리라 생각해 참았는데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요즘 창업 준비하고 있거든? 친구랑 같이 옷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액수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500만 원이요? 아가씨, 저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오빠 말론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적금 들어둔 거 있다며.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바보 같은 남편이 제 동생 속셈도 모르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 떠들어댔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면서 자기한테 돈 빌려주는 게 그렇게 싫은 거냐며 어찌나 난리를 부리던지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시누이의 쇼핑몰 사업은 3개월 만에 망했어요.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없이 그냥 친구 꼬임에 넘어간 거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되네. 돈은 좀 더 기다려줘. 아가씨, 그래도 빌린 돈은 꼭 갚아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 돈 없으면 언니도 참. 가족끼리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나중에 다른 일 하면서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누가 떼먹는데? 하지만 그 뒤로도 시누이는 좀처럼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더 성질을 부렸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온 거예요. 언니, 이번엔 진짜 확실해. 네일샵 차리려고 하는데 요즘 네일아트가 대세잖아? 나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강사도 나한테 소질 있대. 가게 차리기만 하면 대박 날 거래. 그래서 말인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아가씨, 그건 좀 전에 빌려가신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공해서 한꺼번에 다 갚겠다는 거잖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줘. 투자라니, 그건 좀... 제가 거절하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나섰어요. 정수가, 상미 네일샵 사업 좀 도와줘. 얘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려? 어머님, 심술이 아니라요. 아가씨가 이전에 빌린 돈도... 제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대번에 사나워졌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왜 따져? 우리 상미가 성공하면 너희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신우이 잘 되는 걸 며느리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맘 같아선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는데요. 그쯤 제가 임신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나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1,000만 원을 더 빌려줬는데요. 시누이의 네일샵도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어서 적자만 계속 났다는 거였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이번에도 잘 안 됐네. 근데 이번엔 진짜 억울해. 위치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아가씨, 그럼 빌린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 나한테 지금 당장 1,500만 원이 어딨어. 일단 취직해서 조금씩 갚을게. 하지만 시누이는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다른 사업만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요즘 카페가 대세래. 나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카페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가씨, 이제 그만해요. 지금까지 말아먹은 가게가 몇 개예요. 아가씨는 사업 체질 아닌 거라고요. 언닌 대체 왜 이렇게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해? 기분 잡치게.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고. 내 친구도 최근에 카페 차려서 완전 대박 났거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ATM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분가를 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해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고, 시누이는 오빤 공무원이고 언니는 집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줘도 되지? 라고 하고, 참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달달 볶여서일까요? 아님 제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가졌던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에선 원인 모를 유산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또 가지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심이 컸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때문에 한동안 집밖 출입도 안 할 정도였네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찾아와 그러더군요. 정수가, 너 옛날부터 손으로 사부작 뭐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 요즘 작은 카페들이 잘 되던데 한번 도전해볼 생각 없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카페는 무슨 카페야.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보기엔 너 정말 요리 재주가 있어. 한번 해보자, 응? 친정엄마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댁살이 하면서 온갖 요리를 다 해봤거든요. 특히 베이킹은 남편이 단 걸 좋아해서 혼자 공부해가며 익혔는데 주변에서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죠. 여보, 나 카페 한번 해볼까? 카페? 갑자기 웬 카페? 그냥 언제까지고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그렇다고 다시 회사 다니기엔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경력도 짧고 차라리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솔직히 그냥 뭐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정수가, 카페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망하면 어떡해. 망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잖아.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모아둔 돈도 별로 없잖아.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어.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한 표정으로 허락했고요.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했어요. 우리 튼튼이 그렇게 떠나고 정숙이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카페 일도 하면서 오히려 정숙이 네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돼서 반대한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용기가 생기더군요. 친정 부모님 역시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정숙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고생 많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카페 창업 자금을 선뜻 내주셨어요. 물론 시댁에서는 반응이 달랐죠. 뭐? 네가 카페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네, 어머님.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아니, 카페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즘 카페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는데 돈만 날리게 생겼네. 그래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기야 너희 애비 돈이니까 날려도 상관없겠지 뭐. 망해도 난 모른다. 신우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나도 카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치사하게 먼저 해버리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저희는 디저트 위주라. 됐어. 어차피 초보가 하는 카페 얼마나 되겠어? 나중에 망하면 나한테 넘겨주기나 해. 신우이는 제가 카페를 여는 게 어지간히도 질투가 났던 모양이에요. 은근슬쩍 망하라는 악담을 하더군요. 그게 고가워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망한다고 단정하시네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언니가 카페 운영해 본 적 있어? 손님 관리는? 재료 관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시작하면 당연히 망하지.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죠. 평수는 작았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도 편한 곳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직접 디자인해서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고요. 간판도 직접 제작했죠. 메뉴는 제가 직접 개발한 수제 디저트들로 구성했어요. 특히 티라미수와 치즈케이크는 정말 자신 있는 작이었죠. 오픈 첫날, 시댁에서는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반면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은 다 와서 응원해줬죠. 화환도 잔뜩 보내줬는데요. 그 따뜻한 응원들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서빙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매출은 매달 적자를 기록하기만 했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혹시 내가 무리한 걸까? 정수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입소문 나려면 시간이 걸려. 남편은 그래도 위로해줬지만 시댁에서는 냉소만 보낼 뿐이었어요. 카페는 요즘 어떠니? 손님 좀 와? 시어머니가 전화로 물어보시는 어조에서 비아냥이 느껴졌죠. 아직 초기라서요. 그래도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럼 아직 적자라는 소리네? 돈 많이 까먹었겠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카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그런 빈정거림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신우이는 더했어요.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와서는 공짜로 먹고 가기만 했고요. 먹으면서도 너무 단에 퍽퍽하네 트집만 잡기 일쑤였죠.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커피도 이게 뭐야? 순 맹탕이네. 맘 같아선 그런 신우이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요. 똑같이 천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오지 말라고만 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신우이는 자기를 무시하네, 이딴 카페 앞으로 더 망할 거네 악담을 퍼부었지만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너무 힘들어서 하혈까지 할 정도였네요. 그쯤 되니 남편은 그만 카페를 접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요.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버텼어요.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기특했던 걸까요? 몇 달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든 티라미수를 먹어본 맛집 블로거가 SNS에 올린 게 입소문을 탄 거예요. 완전 맛집 발견! 이 집 티라미수 진짜 맛있어요! 치즈케이크도 강추! 그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반년쯤 지나니 웨이팅까지 생겼어요. 특히 주말에는 1시간씩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이거 진짜지? 꿈 아니지? 진짜야, 정수가. 네가 해낸 거야. 남편도 정말 기뻐해줬네요. 시간이 갈수록 카페는 더더욱 번창했어요. 월 매출이 수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디저트 주문도 밀려서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고요.
다른 카페에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일도 생겼죠. 심지어 가맹점 문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제야 시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정수가, 네 카페가 정말 그렇게 잘 된다는 게 사실이야?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네, 어머님.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봐. 다 같은 식구끼리 뭘 숨겨? 정확한 매출을 말해주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장사 재주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몰랐네. 하시면서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다 알아. 시집와서 우리 상우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네 덕에 우리 상우도 떡하니 공무원 됐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절 띄워주더군요. 그뿐인가요? 생전 모른 척 넘어가던 제 생일을 갑자기 챙겨주시고요. 카페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면서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곤 하셨죠. 더 놀라운 건 신우이였어요. 카페 출입 금지 당했던 그 뻔뻔한 인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언니,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정말 죄송해요. 계속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가씨? 갑자기 왜 존댓말을... 제가 아무리 신우이라고 해도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존댓말하는 게 당연하죠. 저 앞으로 과거는 잊고 언니랑 진짜 잘 지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언니 카페에서 일하면서 일 배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저희 카페에서요? 네,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네? 갑자기 존댓말까지 쓰면서 180도 바뀐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요. 며칠 뒤 신우이가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 왔더군요. 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너무 철없이 행동했죠. 아가씨,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말했잖아요. 저 여기서 일 배우고 싶다고. 언니가 이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언니처럼 제대로 된 일 해보고 싶어요. 신우이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더군요. 언니, 제발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알바비는 진짜 안 받을게요. 그냥 경험만 쌓게 해주세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비는 신우이를 보니 차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우이를 고용했어요. 알바비는 필요 없다 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서요. 전에 신우이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을 매달 신우이가 일한 만큼 제하는 걸로 했네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어요. 신우이는 첫날부터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언니, 이 컵 좀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은 민자 디자인이 유행인데요. 아, 그건 저도 아는데요. 여기 컨셉에 맞춰서 고른 거예요. 그래도 트렌드는 따라가야죠. 손님들도 예쁜 컵으로 마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새 컵을 싹 드러났지 뭐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메뉴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런저런 의견을 내더군요. 언니, 요즘 버블티가 대세인데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여기는 수제 디저트 카페라서 그래도 다양한 메뉴가 있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버블티 좋아한대요. 제가 1년 넘게 고민해서 만든 메뉴 컨셉을 하루 이틀 일한 사람이 바꾸자고 하니 기가 막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신우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손님에게 사장님이 곧 바뀔 예정이에요. 제가 인수할 거거든요. 라고 말하는 걸 다른 손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사장님, 저기 직원분이 자기가 곧 사장 된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손님한테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결국 신우이를 창고로 불러서 따졌어요. 아가씨, 손님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이 바뀐다고 아가씨가 인수할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 그게 무슨 실수예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전 그냥... 됐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아가씨. 그러자 신우이가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언니, 저 그동안 여기서 공짜로 일했는데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공짜로 일했다뇨? 전에 아가씨가 빌려간 돈 갚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어요. 이 카페에 제 권리도 있는 거라고요. 권리? 꼴랑 한 달 일해놓고 뭔 권리요? 됐으니까 그냥 지금 바로 나가요. 제 말에 신우이가 씩씩거리면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집어 던지더군요. 두고 보자. 이따위 카페 얼마 못 가 망할걸? 그렇게 나간 신우이는 한동안 저나 남편 연락은 받지도 않았고요. 집에서 두문불출하기만 했어요. 신우이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건 좀 그랬지만 한편으론 신우이 없이 일하니 살 것 같더군요. 그런 와중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유산 후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귀한 아이였죠. 그래서 이번 임신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초기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몇 주 후 병원에서 심장 소리까지 확인한 후에야 남편에게만 살짝 얘기했어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죠. 이번엔 꼭 무사히 낳자.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요. 한편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 카페 운영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몸에 무리였거든요. 게다가 입덧도 시작되면서 냄새에 민감해져 커피 볶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여보, 카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임신 중엔 무리하면 안 되지. 잠깐 문 닫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인수자를 찾아보든가. 근데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대뜸 그러더군요. 정수가 임신했다면서 축하한다. 근데 카페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인수자를 찾아볼까 해요. 아니면 잠깐 문을 닫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남한테 넘기는 건 안 될 말이지. 그렇게 잘 되는 걸. 그만큼 권리금이나 이런 건 세게 받을 생각이니까요. 저는 저를 걱정해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답했는데요. 며칠 뒤 신우이가 뻔뻔하게도 다시 카페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언니, 임신 축하드려요. 근데 카페는 정말 문 닫으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인수자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인수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언니께서 그동안 저한테 가르쳐주신 것도 있고 이 카페에 애정도 있어요. 언니가 힘들게 만든 카페를 남한테 넘기거나 문 닫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근데 신우이가 제시한 금액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언니, 제가 3천만 원 드릴게요. 네? 3천만 원이요? 네. 지금 당장 현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엄마가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래, 정수가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야. 네가 지금 임신해서 어차피 카페 계속 할 수도 없잖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이빨린 말에 넘어갈 리가 있나요? 기가 막혀서 따졌어요. 어머님, 이 카페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권리금만 해도 억 단위가 나올 텐데 3천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너 정말 이럴 거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서운하게 왜 그렇게 돈돈거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상미가 꽁으로 도와준 것도 생각해야지. 그러자 신우이도 얼른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언니. 그리고 사실 이 카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언니가 임신해서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벌써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 없어진 이후로 더 심해졌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장사 잘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솔직히 언니 혼자선 한계가 있어요. 젊은 감각도 부족하시고. 저는 2030 세대니까 그 연령대 취향을 잘 알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이도 시어머니도 어떻게든 제 카페를 흠잡지 못해 안달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 매출 5천만 원이 넘는 카페를 3천만 원에 넘기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아가씨,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매수자 알아볼게요. 언니,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어차피 언닌 지금 임신하셔서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 거세졌어요. 정수가 상미 말이 맞다.
네가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벌써 카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 이럴 바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아직 임신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이면 장사에선 긴 시간이야. 손님들 마음은 변덕스러운 거라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힘들어. 며칠이 지나도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 언제까지 미룰 거니? 상미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3천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셨어요. 시누이는 아예 카페 앞에서 손님들에게 곧 제가 사장이 될 예정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제가 달려가서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따지자 언니 어차피 확정된 일 아니에요? 미리 안내하는 거죠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시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딴소리라더군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길 바에야 차라리 상미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에 당신이 다시 운영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아가씨가 넘겨줄 것 같아? 아니 그때까지 카페가 안 망하고 버티고 있긴 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아가씨가 지금까지 말아먹은 장사가 몇 갠데. 카페는 모를 일이잖아. 본인이 열정도 있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무시부터 해?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은 진짜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제 말에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 편일 거라 믿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정수가,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무슨 일? 사실 구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매일 똑같은 업무만 반복하고 승진도 막혀있고. 남편은 제 카페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본인 일에 회의를 품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갑작스럽긴 한데 상사 때문에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매일 갑질하고 나만 괴롭히고 더는 못 견디겠어. 제가 임신한 데다 카페도 인수를 하든 잠시 문을 닫든 할 예정이니 버텨보라 했는데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어요. 몇 년을 고배를 마시며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시험인데 솔직히 좀 화가 나더군요.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바로 고개부터 숙이더라고요. 미안해. 더는 못 견디겠더라. 상사가 나한테만 유독 심하게 대해서. 여보, 그래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미안해. 너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그래도 나 절대 당신이랑 우리 희망이 굶기진 않을 거야. 꼭 사업으로 성공할 자신 있어. 한 번만 더 믿어주라.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던 남편이잖아요. 무엇보다 그동안 제 카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겠어.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봐. 나도 도울게. 정말? 정수가 고마워. 그럼 혹시 사업 자금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둔 사업이 뭐냐면 말이야. 남편이 창업을 염두에 둔 건 다름 아닌 배달 사업이었어요. 그냥 일반 배달이 아니라 그 시절엔 잘 배달하지 않던 과일이나 꽃 같은 걸 배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죠. 솔직히 잘 될까 우려가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업 자금도 보태주기로 했죠. 그때까지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제 카페가 잘 되면서 여유 자금이 제법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품고 있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이죠.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 문자 알림이 계속 와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요. 미숙 하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보고 싶어. 뭔가 이상해서 대화 내용을 더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 같은 메시지들. 둘이 이미 진작에 잠자리까지 같이 한 것 같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사직한 진짜 이유였어요.
저한텐 상사의 갑질 때문에 그만둔 거라더니 알고 보니 사내 불륜이 소문나면서 쪽팔려서 그만둔 거더군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니 더욱더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년이랑 붙어먹은 쓰레기가 절대 우리 아이 아빠가 되게 할 순 없어. 그렇게 결심하니 남편에게 남아있던 애정과 미련 같은 게 순식간에 정리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며 좀 더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죠.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카페 넘기라는 압박이 계속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무시하자 결국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직접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시누이와 함께였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들? 별로 없잖아. 네가 임신하고 나서 장사 안 되는 거 다 티나더라. 테이블이 거의 만석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카페 구석 테이블로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입을 여셨죠. 정수가, 이제 그만 결정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헐값에 이 카페를 넘길 순 없어요. 그냥 다른 매수자 알아볼게요. 헐값은 무슨 헐값이야. 이따위 카페에 3천만 원 주겠다는 것도 감지덕지할 줄 알아야지. 제가 왜요? 그냥 안 팔고 말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술을 바르르 떨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좋게 말하니까 시애미가 아주 우스워 보여?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당장 이혼하든지 카페 팔든지 결정하거라.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이요? 그래, 이혼. 네가 며느리 주제에 시누이 챙겨주는 것도 싫어하고 가족 화합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상우가 너랑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맞아. 사실 난 3천만 원도 아까워. 이따위 카페 그냥 공짜로 넘겨받는 것도 손해라고. 내가 돈을 더 받아야 할 판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그동안은 남편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이따위 만행을 참은 거지만 그 결과가 뭐였나요? 결국 남편은 절 배신하고 다른 년이랑 붙어 먹었는데.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혼하죠. 뭐? 이혼하자고요. 저도 당신 같은 인간들하고 더는 한 가족으로 못 살겠어요. 아니, 뭐야? 시어머니가 바르르 떨든 말든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새로 사업할 사무실을 알아보겠다면서 나간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바로 받더군요. 여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말이야, 예산보다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더 비싸거든. 그래도 여기 계약해도 되지? 정석이, 너 모아둔 돈 많잖아. 대놓고 검은 속내를 보이는 남편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안 되는데. 나 당신 사업자금 보태주기로 한 거 철회할 거거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카페 3천만 원에 아가씨한테 넘기라고. 안 그럼 당신이랑 이혼하래.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 했어? 잠깐, 나 지금 가니까 가만히 있어. 30분도 안 돼서 남편이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상호야, 진정해. 엄마가. 진정하라고요? 제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남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긴 자기 사업자금 대줄 사람이 당장 없어지게 생겼는데 똥줄이 탈만했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피땀 흘려 일군 카페를 3천만 원에 넘기라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상호야, 너까지 어떻게 이러니?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면.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평생 이 사람이랑 나한테 기생충처럼 붙어먹을 생각만 하면서. 남편의 막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누이가 끼어들려고 했죠.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생충이라니? 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보태준 사업자금이 얼만데 이젠 언니 카페까지 뺏으려고 해? 부끄러운 줄 알아.
남편은 시누이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어요. 짝소리가 나면서 시누이의 뺨이 순식간에 시뻘개졌죠. 오빠 미쳤어? 지금 나 때린 거야? 미친 건 너지? 너희 새언니 것 좀 그만 탐내!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가 그 말에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상호야, 너 미쳤니? 여자의 눈이 멀어서 네 누이 동생을...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소리쳤어요. 눈이 먼 건 어머니죠?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 철없는 것한테 놀아날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진짜 여자의 미쳐선... 미친 건 어머니죠? 흥분한 남편이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도 때렸어요. 솔직히 지 엄마 뺨까지 때릴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장 자기 사업 자금줄이 끊길 판이 되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지나 보더군요. 어쨌든 놀란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요.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머니, 그리고 상미, 너 똑똑히 들어. 지금부터 와이프한테 카페 넘기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정말로 연 끊을 거야. 상호야! 둘 다! 이 카페 다신 발도 들이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상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뭐냐고요? 제 와이프 임신한 거 알면서 스트레스 주고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직장 그만뒀어요. 곧 사업할 거고 이 사람이 그 돈 보태주기로 했다고요. 제가 못 볼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이 일순 눈을 찡긋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자기가 돈 때문에 연극하고 있다는 걸 나름 둘에게 알리려고 한 거겠죠. 그게 통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 오늘은 우리가 실수했어. 이만 가마. 네, 얼른 가세요. 시누이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깨달은 거죠. 남편이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에서 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저는 나가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가긴 어딜 가요? 저 이혼한다니까요? 아니, 방금 그 말은 잊어라.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아니요. 전 실수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당신은 왜 그래?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린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사과?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다른 년이랑 붙어먹고 회사 잘린 마당에.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수가, 너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 멍청인 줄 알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다만 때를 기다리면서 입 닥치고 있었던 거지. 너...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시댁을 혼내던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정수가, 내가 다 해명할게. 그게 그러니까... 해명? 해명하면 뭐가 달라져?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상간녀랑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아, 그 사업자금도 그년한테 대달라고 하든 빚을 내든 알아서 해. 그제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수가,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시어머니도 시누이와 같이 무릎을 꿇었죠. 예,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상미 말에 휘둘려서 널 괴롭혔어. 뱃속에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아니요. 뱃속에 우리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죠. 이런 쓰레기 같은 남편이랑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하고 우리 애랑 더는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카페 직원들과 합심해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그대로 몰아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의 불륜에 대한 증거도 충분했고 시댁의 협박까지 있었으니 승소는 따놓을 당상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상간자 소송까지 야무지게 걸어서 그 상간녀로부터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아냈죠. 이혼 후 남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장도 없고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 폭삭망해 빚더미에 올라앉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몰락도 처참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자금을 대주다 똑같이 쫄딱 망해버렸고요.
이후 시아버지는 중풍이와 드러눕고 시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다 하대요. 시누이는 더 비참했어요. 카페를 못 가진 분노로 다른 장사를 시작했는데 연달아 실패했거든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떡볶이 장사는 한 달 만에 망했고 그 다음에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결국 빚만 늘어나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가끔 제 카페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경비원이 쫓아내곤 했어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이혼 후 혼자서 출산하고 애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죠. 실행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바람피는 남편 뒷바라지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출산 후 다시 시작한 카페도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제가 혼자서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응원해주는 손님들이 많아졌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절 믿고 따라와주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